네, 지금 중동 사태는 아무튼 뭐 고단위의 연막 작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초토화시켜버리겠다. 호르무스 해협 열지 않으면은 이란의 발전소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거의 동시에 또 뭐가 나오고 있느냐?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대이란 전쟁의 작전을 축소하려고 한다. 초토화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축소가 되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마지막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부러 저렇게 엇갈리고 헷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저게 트럼프 고유의 연막 작전 아니냐. 이제 그런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시간 내에 호르무스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근데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작전 축소를 지시했다 이러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쪽은 이란, 미이 전쟁. 오늘로서 4주째에 접어듭니다. 근데 갈수록 에너지 전쟁, 핵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전쟁에서 지금은 에너지 전쟁으로 완전히 탈바꿈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48시간이란 최후 통첩까지 내렸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에서 주둔 중인 그 미국의 해병대가 지금 중동으로 속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 위에 이란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 이상을 출한다는 저 북동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하르그 섬 거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호르무스 해협의 인근에 있는 이란 쪽 그 작은 섬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핵시설까지 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기지를 공격을 하자 이란은 이스라엘 핵 거점 도시인 디모나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나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북한의 커넥션 효과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 왔는데 바로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란은 저 인도 남쪽에 있는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입니다. 조그만 섬. 디에고 가르시아 섬. 이게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발견을 했다가 나중에는 영국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를 했다가 지금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영국, 미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에고 가르시아 여기에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한 발은 요격이 됐고 한 발은 뭐 발사체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추락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디모나시 공격하고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 미군 기지 거기 공격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건 뭘 보여준 거냐? 이란이 서유럽 국가들의 중요 도시 그 나라의 수도 공격할 수 있다.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다 타격이 가능하다. 그것이 공중에서 요격이 돼서 이제 땅에 떨어지느냐의 별개 문제. 아무튼 쏠 수는 있다. 쏠 수 있는 능력과 미사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 이스라엘에 있는 에너지 시설, 그리고 정보 기술 단지, 그리고 담수화 시설까지도 공격하겠다. 이것을
이제 중동 전쟁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입니다. 상호 비례 보복전 양상입니다. 네가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을 넘고 우리 거 뭐 때려? 그러면 우리도 너희 거 때릴 거야. 우리 담수 시설 때려? 우리도 너희 식량 창고나 에너지 시설 때릴 거야. 우리 핵 우라늄 농축 단지를 때려? 우리도 디모나에 미사일 발사했어. 이제 이런 겁니다. 상호 비례 보복전 양상. 이게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호전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서부전선에서 양측은 참호를 파고 대치하면서 상대가 공격을 하면은 같은 규모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모전이 반복이 됐었죠. 또 한쪽이 포격을 강화하면 이쪽도 더 강한 플러스 알파의 그 포격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보복적 군사행동을 하고 이제 그러자 확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맹국들이 차례로 참전을 하면서 점차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냉전 시기에 진행된 일도 어떻게 보면은 상호 비례 원칙에 따른 겁니다. 그게 상호 확증 파괴라는 말을 쓰거든요. 소련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면 쏜 것에 몇 배가 되는 괴멸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호 확증 파괴, 이것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동 전쟁은 서로 견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제 미사일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그때를 되돌려 보면 똑같습니다. 그때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을 도시 전쟁이라고 불렀었어요. War of the Cities. 서로 도시를 때리는 전쟁이다. 한쪽이 상대 도시를 미사일로 때리면 똑같이 비례의 원칙으로 되갚아주는.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 우리 한반도의 남북 관계에서도 이제 이런 원칙이 사실은 지금 지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 바그다드를 공격하면 이라크는 테헤란을 공격하고 또 다시 이라크 공격, 이라크가 또 이란 공격하고 이게 특징 중에 하나는 뚜렷한 어떤 군사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 이게 국내 여론 또는 정권 강화,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정권을 강화시키고 국내 여론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와, 우리는 당하고만 있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미 전쟁은 진전쟁이다. 야, 우리 어제 한 대 얻어맞더니 오늘 2대로 가서 때려줬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화학무기도 보복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가 먼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그랬고 이란도 제한적으로나마 대응을 시도했었다. 이제 이런 거죠. 이 화학무기라는 것은 전쟁의 금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비인도적 대량 살상무기. 이게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이 세 가지입니다. 화학무기, 탄저균 같은 생물학무기, 그리고 핵무기. 상대가 금기를 깨면 우리도 깬다. 그 다음에 그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해상에서의 보복전도 벌어졌죠. 페르시아만에는 이라크의 선적항도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이란의 하르그섬도 있고요. 그래서 한쪽이 상대국의 이 유조선을 공격을 하면은 똑같이 그걸 되갚아주는 거죠.
또는 상대국과 상대국을 지원하는 나라의 선박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전체가 연쇄적인 그런 보복의 고리가 자꾸만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공격, 똑같은 수준의 보복, 다시 보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이 쳇바퀴는 어디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쳇바퀴는 조만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떤 분석가는 1년 걸릴 것이다. 종전이라고 양쪽에서 선언하기까지는 1년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아니야, 트럼프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가을에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든 미국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끝내려고 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지금이 3월 23일인데 4월 중순 또는 뭐 48시간 이내, 오늘 48시간 이내에 얘기했으니까 이란 발전소 공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내려앉고 있고 오늘 사이드카 발동됐었죠. 그런가 하면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늘 처음으로 1,51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17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2009년 3월, 17년 전 그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1,500원대를 돌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이스라엘, 미이, 이란 이 전쟁은 균형을 맞추기식 폭력이 반복되고 있고 전쟁을 질질 끌게 하고 있고 비례적 보복, 자동 반응처럼 작동이 되고 있어서 이제 군사적 목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냐? 심리적인 효과. 미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이란은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국민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균형 유지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란과 이라크 이 전쟁이 8년을 끌었는데 이번 전쟁은 또 얼마나 지속될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